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비가 와서 무더위가 한층 좀 많이 꺾였는데 대신 또 후덥지근 해가지고 그 기분도 그닥 좋지는 않은 날이네요. 어제가 개해일이었죠? 네. 육식갑자의 마지막인 개해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개 다음인 갑, 그리고 해 다음인 자인 갑자일이랍니다. 오늘은 갑자일이고요. 갑자는 60갑자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간지가 되겠지요. 오늘은 을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 볼 거고요. 어제 갑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설명과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될 거니까, 부족할 거라는 그런 조바심은 조금 덜어 두시고요. 열심히만 따라오신다면 훨씬 더 심화 있는 내용까지도 제가 다 채워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양목인 갑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음목인 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양목과 음목 이 두 개를 합해서 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주는 오행에 목, 화, 토, 금, 수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천간, 지지 모두 다 구성하는 요소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각각의 두 글자들이 합쳐져서 천간은 10글자가 되어서 이루어져 있어요. 갑목, 을목은 목이고요. 병화, 정화는 화고요. 무토, 기토는 토고요. 경금, 신금은 금이고요. 임수, 개수는 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행이 목과 토금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목은 화를 생하고요. 화는 토를 생하고요. 토는 금을 생하고요. 금은 수를 생하고요. 마찬가지로 수는 다시 이렇게 목을 생하는 구조가 된답니다. 그리고 제가 천간 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충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극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극이라는 거는 그 글자를 누른다, 그 글자를 제압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누르는 글자. 그러니까 누르는 입장에서는 누르는 입장도 힘이 빠질 테고 눌림을 당하는 글자 입장에서도 힘은 물론 빠질 거예요. 하지만 경중을 따진다면 눌리는 입장의 글자가 조금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 글자는 생하는 글자가 되고요. 이렇게 한 칸을 더 건너뛰어서 이렇게 두 칸씩 가다 보면 이건 극이 된답니다. 그래서 목은 토를 극하게 되고요. 화는 두 칸을 띄어서 금을 극해요. 그래서 화는 금을 극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화는 그러면 여기를 극했어요. 그럼 토는 무엇을 극할까요?
토는 마찬가지로 두 칸 띄어서 이 수를 극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수는 한 칸, 두 칸 띄어서 이 화를 극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 이거는 생하는 순서고요. 이렇게 두 칸을 건너뛰게 되면 극하는 순서랍니다. 그리고 극하는 관계, 극을 하는 입장에서 극을 당하는 입장을 말할 때 제라는 표현을 써요. 제. 그러니까 간목의 제는 무토가 되고요. 병화의 제는 경금이나 신금이 되겠죠. 그 다음 무토나 기토의 제는 수가 되겠고요. 수의 제는 마찬가지로 두 칸 띄면 이 화가 될 거예요. 대충 개념을 좀 아시겠지요? 너무 복잡하게 한꺼번에 많이 설명하려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생하는 글자와 극하는 글자까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생하는 글자는 인성이라고 해요. 인성. 그러니까 간목의 죄송합니다. 인성이 아니고 식상이라고 한답니다. 식상이요. 그래서 간목은 병화를 식상하고요. 갑을목은 병화를 식상하고 병정화의 식상은 무기토가 되고요. 무기토의 식상은 경신금이 되고요. 경신금의 식상은 임계수가 되고요. 임계수의 식상은 갑을목이 된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을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렇게 을목과 묘목 이렇게 위아래가 같은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간여지동이라고 부른답니다. 묘목이 위로 가면 을목이니까 결국 을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여지동의 일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각별히 부부 사이를 많이 신경 쓰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일주이겠지요. 그래서 이혼이나 별거를 많이 하는 일주의 하나이기도 하답니다. 왜냐하면 이 을목은 바위 틈에서도 자랄 수 있는 자생력이 있는 화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해도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주보다 이혼에 대해서 조금 더 결단력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일주랍니다. 그리고 이 을사, 을목인데요. 4월에 태어난 을목이에요. 4월이라고 하면은 지금 꽃피는 장미의 계절인 5월에 을목이랍니다. 5월에 을목이라면 뭐 장미꽃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꽃이라면 가장 예쁜 꽃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을 시기에 태어난 을목이랍니다. 그래서
이 을목일주 중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간지의 을사랍니다. 을사일주 분들은 좀 복 받으신 분들이겠지요. 4월에 장미, 4월은 5월이니까 5월에 장미. 지금 5월에 나가보시면 아카시아, 라일락, 장미꽃, 온갖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을 시기지요. 저는 참 이 을사일주가 부럽답니다. 을사일주가 이렇게 생긴 만큼 또 인물도 굉장히 좋고요. 꾸미기도 잘해요. 자기 계절을 만난 을목이기 때문에요. 아주 꾸미는데 과하지도 않으면서 참 센스 있게 잘 꾸민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을미, 화초예요. 화초인데 이 미토는 사막과 같이 아주 뜨거운 흙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양력으로 7월, 양력으로 7월에 해당하는 흙이랍니다. 그러면은 한여름에 짝짝 갈라진 그런 토양 위에 핀 화초랍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간목은 을목에 비해서 크기도 크고 줄기도 크고 가지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한 목이고요. 이 을목은 화초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기가 아주 많이 필요한 목은 아닌데요. 이 을미일주만은 수기가 좀 있어야지 살아가는데 애로점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땅이 많이 말라 있으니까 여기 옆에 개수라거나 아니면 여기 옆에 해수 정도, 해수나 자수 정도가 와준다면 좋아지는 사주가 되겠지요. 그리고 참고로 간목은 개수나 임수를 다 반기고요. 병화도 반기는데 반해서 이 을목은 물론 화초니까 병화를 많이 반기겠지요. 병화를 많이 반기고 그리고 화초기 때문에 수량이 아주 많은 저수지나 강이나 호수와 같을 정도의 물은 필요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 정도의 수량인 개수가 더 적합한 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필요한 건 임수가 아니라 개수고요. 또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햇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병화가 꼭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한여름에 이런 한여름에 을사일주나 을미일주 같은 경우는 굳이 병화가 필요하지 않고 개수 정도가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을미일주는 일반적으로 환경이 많이 좋지 않잖아요. 쩍쩍 갈라진 땅 위에서 고독히 없는 수분을 견뎌내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사주에 수나
수기운이 발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한 일주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신앙에 좀 심취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영역으로 많이 발달해서 남들과 다른 정신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의 소유자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을류일주가 또 있는데요. 이 화초인데요. 유금이라고 한다면 천간으로 보면 신금이랍니다. 신금은 날카로운 칼이나 보석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화초인데, 여린 화초인데, 이 신금, 이 유금 위에 있어요. 이 유금 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칼날 위에 화초가 있으면, 이 화초는 항상 위태위태하고요. 언제든 을목이 잘려나가 난도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화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을류일주는 좀 많이 힘든 일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릴 수 있고요. 삶에 있어서 불안정하고 불안감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겁도 많을 테고 좀 소심할 테고 살아가는 모양새가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런 일주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간으로 가면 신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금 칼날을 무뎌지게 해준다면 이 을목은 숨통이 트여지겠지요. 이 칼날을 무뎌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금을 제어해주는 병화가 옆에 있어 준다거나 아니면은 지지해서 옆에 이렇게 사화가 있어 준다면, 병화가 있을 때는 이 신금을 잡아주는 병신합의 작용이 일어나서 병신합이 이루어지면 이 금기, 원래는 금기였는데 이 물을 뜻하는 수기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금의 작용을 못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은 굉장히 안정감을 갖게 되겠죠. 또 이 유금도 마찬가지로 옆에 사화가 생긴다면 사화 자체가 병화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병신합의 작용이 일어나서 이 유금을 꼼짝 못하게 잡아둘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용이 된다면 을료일주인데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고요. 가령 재수가 좋아서 을료일주인데 천간에 병화가 있거나 지지에 사화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평소에는 잘 살 수가 있는데 또 이 병화 때문에 살 수가 있는데 이 병화를 극하는 임수가 병화를 이기잖아요. 극을 할 수 있죠. 수가 이 화를 꺼트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1년 운이나 대운이나 에서 임수가 온다면 이 병화의 작용은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이 신금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금은 다시 이 임수를 괴롭힐 수 있겠죠. 그러면 좀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화가 있는 을류일주여서 살만했는데 세운이나 대운에서 이 사화인 화를 없애주는 해수가 온다면 이 사화는 해수에 의해서 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화 때문에 이 유금이 힘을 못 썼는데, 그래서 내가 살만했는데 이 사화가 꺼진다면 이 유금인 칼날이 이 을목을 다시 공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년 운이나 10년 대운에서 해수가 온다면 아주 좋지 않은 운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대충 이해가 가시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병화를 극하는 임수가 오더라도 조금은 다행인 것은 병화를 극하기도 하지만 임수는 이 금생 수를 합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을목을 공격하는 금이 이 을목을 공격하기보다, 이 극을 하기보다 이 임수를 생하는 작용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 신금의 흉의가 조금은 줄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화도요. 이 해수, 이 유금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사화를 잡아서 이 유금이 을목을 마음껏 칠 수 있도록, 난도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금생 수의 작용도 있기 때문에 극이나 충보다 합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생 수의 작용을 해서 그래도 조금은 을목이 이 금의 성분이 수로 설기가 되는 그런 관계로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자꾸 제가 욕심을 부려서 많은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나치게 조금 깊게 들어가려고 자꾸 욕심이 생기네요. 천천히 설명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을목은 개수와 맞습니다. 그리고 병화가 있으면 좋습니다. 단지 을사나 을미는 천간에 병화가 뜨면 다소 뜨거워질 수는 있겠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을목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간목은 양목인 관계로 남자적인 성격, 남성적인 성격의 글자예요. 그래서 큰 나무는 바람에 안 힘일세, 그것처럼
큰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엔간한 바람으로는 타격이 없어요. 하지만 아주 커다란 폭풍우가 온다면 큰 나무는 휘어지지 않고 바로 꺾어져 부러져 버리지요. 그게 바로 간목의 특성이에요. 간목은 모 아니면 도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럼 그거에 반해서 이 을목은 어떤 폭풍우가 오더라도 꺾이지 않고 흔들흔들 휘어서 폭풍우가 지나가면 다시 원상태가 될 수 있는 자생력이 있는 글자랍니다. 그리고 이 을목은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굉장히 밝은 글자예요. 사람 관계를 좋아하고요. 항상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리고 간목이나 을목은 오행에서 보면 목이잖아요. 목의 특성은 건강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주에 목이 없다면 건강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목이 과다해도 좋지 않아요. 뭐든지 지나친 것도 좋지 않답니다. 그리고 목이 옆에서 이렇게 극을 당한다면 이 목 자체는 건강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답니다. 이렇게 극의 글자가 옆에 있게 되면 건강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간목도 건강에 관한 글자예요. 사주팔자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이 간목이 옆에 경금에 의해서 극을 받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간목은 건강을 의미하는 글자이므로 건강을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을목이나 간목은 둘 다 목이잖아요. 이 목이 상징하는 신체의 장기는 간이나 담, 췌장 쪽이랍니다. 그래서 천간에 을신충이 있거나 갑경충이 있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간이나 담이나 췌장에 있어서 주의를 많이 기울이시고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의 남편의 사주를 공개했을 때 저의 남편이 천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기는 소년기, 청년기잖아요. 그러면 이 간목이라는 간이 이 소년기부터 해서 극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이 집은 대대적으로 간이 다 안 좋은 집안입니다. 집안마다의 내력이 있잖아요.
저희 남편도 거기에 딱 해당되는 케이스랍니다. 자신의 이런 사주를 알게 된다면 취약한 장기나 취약한 나의 건강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을 미리 알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데 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을목이나 간목, 이 목이라는 것 자체가 사주에서 건강을 뜻하는 글자라고 했고요. 사주 십성에서 보면은 또 식신이라는 십성이 건강을 의미하는 십성이랍니다. 사주에 식신이 없으면 건강에 많이 유의해야 되는 사주가 되겠지요. 식신이 발달해 있으면 그만큼 건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식신은 나 자신의 힘을 빼가는, 설기해가는 십성이기 때문에, 또 식신이 너무 많게 돼도 나의 힘이 많이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건강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답니다. 모든 십성이든 오행이든 과다한 건 좋지 않아요. 하나에서 2개 정도, 특히 천간에 하나, 지지에 하나, 이렇게 뿌리를 갖고 있는 정도의 글자가 된다면 효과가 아주 좋게 작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목의 가장 큰 성격 중에 하나가, 목은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가지는 사방팔방 햇볕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겠죠. 그야말로 발산의 성질이 강한 오행이랍니다. 그래서 사주에 목이 많으면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목과 화가 발달한 사주는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가 발달하면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머리도 굉장히 좋다라고 본답니다. 근데 목은 계속 발산하고 위로 옆으로 계속 확산하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주변을 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앞만 보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실수도 좀 잦을 테고요. 놓치는 것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것은 단점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런 사주를 가지고 계신다면 특별히 그 점에 유의하셔서 자신의 단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목에 비해서 을목은 상당히 성격이 음의 글자이기 때문에 부들부들해요. 생긴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그쵸? 여성스럽고 부드럽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부드럽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좀 더 간목에 비해서 유연하고요. 융통성도 더 좋고요. 간목보다 훨씬 더 실리적인 글자랍니다. 간목은 대의가 중요하다면 다른 건 잘 보지 않지만, 을목은 대의보다는 실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글자예요. 그리고 목 자체에 간목이나 을목의
자체적인 성격은 또 순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주에 목이 발달해 있으면 어디 가셔서 사주를 보시면 아, 착한 분이시네요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임상해 본 결과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이 외향적이고 밝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목과 을목은 계속해서 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글자이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항상 위를 향해 올라가는 성격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성격이에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앞만 보고 위를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나가고요. 끊임없이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항상 많이 넘치는 그런 오행이랍니다. 그리고 목이라는 성분의 특징은 펼치고 발산하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벌리기만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과다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당하게 있을 때는 그 흉의는 나타나지 않지만, 목이 한 3개 정도의 3개 이상의 개수를 가지고 계신다면 과다하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 자꾸 펼치고 발산하고 뻗쳐나가는 성격 때문에 인내심이 좀 부족할 수 있고요. 자꾸 펼쳐나가다 보니까 마무리가, 펼치기만 잘하고 마무리가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목이 과다하고 사주에 금이 약하거나 금이 없는 경우는 항상 시작하면 끝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해 보여요. 그거는 충분히 본인이 자신의 사주를 안다면 그 단점을 고칠 수 있겠지요. 항상 목이 많다면 마무리, 하나를 시작하고 하나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를 시작하고 그 하나를 또 마무리하고, 그런 방식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부분의 노력은 필요해 보인답니다. 목의 또 성질이 실천력도 사실 살짝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을 하도록 노력해야겠죠. 목이 많은 사람들 계획은 잘 세워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획은 잘 세워요. 하지만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인강을 듣다가 다른 유튜브를 시청을 한다거나 게임으로 빠져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목이 과다할 때는 반드시 옆에서 경금 정도의 아니면 지지에 신금 정도의 금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된다면 뻗쳐나가는 나무는 지속적으로 가지를 잘라 주어야지 더 줄기도 굵어지고 나머지 가지들도 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지고 잎도 더 푸르르고 더 두꺼운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주에 목이 없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사주에 목이 없다면 목은 펼치고 발산하고 시작하는 성분이에요. 그럼 목이 없다면 일단은 시작 자체를 잘 안 하겠지요. 시작 자체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시작 자체도 안 하는 데다가 또 을목은 뭔가 시작해서 실천을 해서 내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실천력도 부족하겠지요. 목은 시작, 발산, 확산. 당연히 없다면 뭐든지 잘 시작 안 해요. 뭐든지 잘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시작을 수시로 해서 문제인 사람들도 있지만 시작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지요. 그런 분들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목이 아주 약해 있거나 아니면 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 경우가 많겠지요. 그렇고 이 목이라는 을목이라는 일주를 타고난 사람이 을목이라는 일주를 타고난 사람이 묘월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니면 때로는 인월 한마디로 목의 계절인 2, 3월 달에 태어났다면 이 을목은 아주 강한 이 목의 계절에 태어났다면 정말 강한 목이 되겠지요. 이렇게 목이 강한 계절에 태어난다면 생명력도 도드라지고 의지도 굉장히 강하시고 목의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더군다나 뭐 묘월이나 인월에 태어났는데 심지어 일주도 을묘일 경우들이 있어요. 목이 천지겠지요. 그쵸?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목을 날카롭게 난도질을 치는 이 신금이 옆에 오더라도 이 신금은 지금 이렇게 을목에 둘러싸여 있지요. 묘월에 그리고 언제? 묘월이면은 3월이지요. 3월에 신금은 아주 힘이 약할 때랍니다. 이 신금은 가을, 겨울에 힘이 세지는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묘월의 신금은 힘이 아주 약한 데다가 이 목으로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다 보면 오히려 이 금이 극을 받는 현상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사주 구조를 갖게 된다면 이분은 이 신금에 관한 금의 문제가 생기겠지요. 금이라면 을목에 있어서 금이라면 관이니까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부모 자리잖아요. 부모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목이 강할 때는 때로는 원리적으로 보면은 금이 목을 극하지만 목에 둘러싸여 있는 금이라면 이때 금은
목에 극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주에 이 모기, 간목이나 을목이 강하시다면, 이게 지나치게 강하다는 거는 이 계절에, 목의 계절, 인월이나 임묘진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숫자가, 고양이가 자꾸 카메라를 뒤로 미네요. 그 계절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숫자적으로 개수가 아주 많을 경우에는 안 된다, 블루야. 그럴 경우에는 이 목이 오히려 귀신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 귀신이 된다는 거는 나쁘게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목의 성질을 약하게 해주는 게 하나의 방책이 될 수도 있어요. 갑이나 을은 목이잖아요. 목의 방향은 동쪽이랍니다. 이게 너무 많거나 강하다면 잘 때의 머리 방향을 동쪽인 반대인 서쪽으로 머리 방향을 두신다면 아주 좋을 테고요. 그 다음 서쪽을 뜻하는 색깔인 흰색을 일상에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서쪽은 금을 뜻하기도 해요. 몸에 금붙이를 많이 착용하고 다니면 도움이 되겠고요. 침대도 목재 프레임보다는 철제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테고요. 그리고 방의 위치도 사실은 서쪽 방 쪽으로 자리를 잡으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목이 이번에는 목이 동쪽이잖아요. 목이 이번에는 약할 때, 목이 약할 때, 적을 때, 목이 약하고 적을 때, 그러면 목의 성질을 강화시켜야겠죠. 목의 성질을 강화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계수나 임수로 생을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같은 간목이나 을목의 힘을 받아도 될 거예요. 그러면 수가 뜻하는 방향은 북쪽이고요. 수가 뜻하는 색깔은 검정색이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목은 방향이 동쪽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랍니다. 초록색, 파란색 종류. 그래서 일상적으로 간목이 약해서, 목의 성분이 약해서 간이나
담 췌장이 약하거나 아니면 건강적으로 목이 적거나 충을 받아서 약할 경우에는 머리 방향을 북쪽으로 두시고요. 일상에서 검정색을 많이 활용하면 좋답니다. 그리고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두셔도 좋고요. 일상적으로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활용하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났다. 이게 수성분이잖아요. 수성분. 그리고 이거는 목성분이니까 일상적으로 물을 가까이 하면 좋겠고요. 가령 뭐 샤워를 좀 피곤할 때 샤워를 오래 한다거나 목욕을 자주 한다거나 아니면은 집안에 가습기, 뭐 분수대, 어항 같은 것들을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목이 부족할 경우에는 화분 종류를 집에 들여 놓으시면 도움이 된답니다. 강의를 하면 할수록 해드리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은 자꾸 욕심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쏟아내는 그런 느낌을 지금 제가 계속 받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다소 지나친 정보가 되더라도 반복 청취를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 순간이 오실 거고요. 오늘 날씨가 흐려서 다소 기분도 다운될 수 있고요. 습하다 보니까 좀 짜증도 날 수 있는 날씨인데 한 번 더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스스로 웃어준다면 다른 사람은 저의 웃음이 큰 활력소가 되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수도 있답니다. 이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보시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은 가물을 한 관계로 다음 글자인 양의 화인 병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